섹션 1의 인트로덕션이랑 섹션 2의 FMCW 레이더인 멀티 타겟 시츄에이션 그리고 세 번째 프로포스 메소드에서 반 정도만 프로포즈 메소드에 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이랑 이제 시뮬레이션 리조트 부분에 감사하고 섹션 1하고 2 그리고 섹션 3의 한 대략 반 정도 네. 이현업 씨가 하고 나머지를 그럼 강혁 씨라고 했나요? 강선? 강선 씨.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FMCW 레이더에서 웨이브 폼을 조금 변형을 해서 그 멀티 타겟을 디텍션 하려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텐츠는 인트로덕션이고 FMCW를 이용해서 기존의 멀티 타겟 상황에서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이랑 웨이브 폼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새로운 웨이브 폼을 적용하였을 때 시뮬레이션을 이 논문에서 네틀랩형으로 돌렸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고 컨클루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방식인 FSK와 FMCW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FSCW 약간 익스텐디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이 FSK와 FMCW의 장점을 혼합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FSK와 FMCW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FSK 같은 경우에는 저번 세미나에서도 이제 다뤘었고 저희 강의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비교적 높은 이제 속도에 대한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고 고스트 타겟을 이제 피할 수 있고 하지만 같은 속력이나 정지에 있는 동일 여러 개의 대상에 대해서는 서로 구별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FMCW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레졸루션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메저먼트 타임이 짧고 이제 컴퓨테이션이 간단하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개의 멀티 타겟이 있을 때 고스트 타겟이 생겨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브 프리퀀시 컨티뉴어스 웨이브에서 이렇게 F 스텝이라는 미미한 프리퀀시 간격을 텀을 주고 이제 바꿔가면서 이 T 스텝에 이제 반 되는 이 지점마다 샘플을 해서 홀수 번째를 모아서 FFT하고 짝수 번째를 모아서 FFT해서 거기서 이 속력을 구하고 그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 FFT한 결과에서 페이지 차이즈를 이용해서 이제 레인지를 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동일 같은 속력을 가진 여러 물체나 이제 여러 물체들이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구별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 차량용에서는 좀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차량들이 웬만하면 비슷한 속도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이거 쓰면 이제 멀티 타겟임에도 불구하고 뭉뚱그려서 이상하게 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뭐 이게 쓰일 수 있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요. 이 사진은 이 피겨는 이제 강의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저번 세미나에서 FSK에 대해서 다뤄서 이거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제 FMCW 넘어갈 건데 이 피겨는 이제 논문에서 이제 제시한 그림인데요. 조금 로테이션이 저희가 강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일단 피겨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는 물체랑 정지해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프리퀀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제 B는 이제 IF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IF 시그널이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그 비트 프리퀀시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뭐 인터미디어이트 뭐 프리퀀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글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뭐 캐리어 웨이브 유즈 시프트에서 인터미디어이트 스텝인 트랜스미션 or 리셉션이라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 논문에서는 용어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할 때는 이 F-IF라고 일단은 통일해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실은 인터미디어 프리퀀시라는 건 우리가 통신 같은 데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앰플리파이어나 보면 그 RF 단에서 베이스밴드를 원래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데 RF에서 베이스밴드로 그냥 한 번에 떨어뜨릴
떨어뜨리지 않고 중간으로 떨어뜨릴 것만 떨어뜨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건 프랙티컬한 이유로. 그래서 그럴 때는 인터미디어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개념 완전히 다른데 IF랑 그냥 그걸 쓴 것 같네요. 비트 프리퀀시인데 여기서 1, 2, 3번 그 그림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밋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2번, 3번인데 2번은 빨간색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수신된 이제 신호의 프리퀀시를 좀 나타내는 거고,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한 영하 상대 속도가 0인 이상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D와 FS가 있는데, 여기서 FD는 이제 속도에 의한 도플러 효과로 발생되는 그 프리퀀시 차이를 FD라고 논문에서는 이제 정의를 하였고, F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딜레이로 이제 레인지 딜레이로 인해서 생기는 그 프리퀀시 차이를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타워 같은 경우에는 에코 신호들이 들어올 때까지의 딜레이 타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썼던 F 섭 그 스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W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램프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첨까지만 이렇게 해서 T라고 이 논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캐리어 프리퀀시 값은 F 섭 제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타겟에 대해서 이제 업첨일 때 이제 그 차이, 레인지에 의해 생기는 그 주파수 차이랑 속도에 의한 도플러 주파수 차이를 합한 것이 이제 업첨에서는 F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요. 다운첨에서는 이제 F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FS는 이제 정지한 이제 대상에 대해서 생기는 프리퀀시 차이를 이제 FS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램프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T분의 W가 되는 것이고, 그건 마찬가지로 타분의 FS 이거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수식이 나와 있는데 이제 프리퀀시 간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갈 때 그 비트 프리퀀시에서 도플러에 생기는 그 효과를 뺀 값이랑, 그다음에 업첨에서 생기는 거에서 마찬가지 도플러 효과를 더한 것이랑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F sub D와 F sub S는 이제 업첨에서의 비트 프리퀀시랑 다운첨에서의 비트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업첨과 다운첨에 의해서 이제 속도와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저희 강의 자료에 다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고, 요소 람다는 이제 캐리어 프리퀀시의 하장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V를 레이더에 다가오는 쪽을 포지티브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이제 거리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텀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에 이제 기존에 그 크로스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제 R값과 V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해 유도하는 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유도를 해 보았는데, 기존에 저희가 홈워크로도 했었던 부분이고 해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은 어떻게 보면 싱글 타겟인 경우에 네, 지금까지는 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업척, 다운척 두 개를 활용하면 된다. 그걸 설명한 거죠. 네, 지금은 싱글 타겟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었고요. 싱글 타겟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솔루션 자체도 그 이제 R과 V에 대한 솔루션이 하나만 딱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네, 다음 단어부터는 이제 또 멀티 타겟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타겟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방금 싱글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V 값과 R 값이 측정될 수 있는 이제 R 값과 V 값이 다 하나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두 가지 1차식에 의해서 이제 멀티 타겟 상황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N 타겟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 업첨에서 발생하는 비트 프리퀀시도 그 N 개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운첨일 때도 이제 비트 프리퀀시가 N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을 이룰 수 있는 그 조합이 총 N 제곱개의 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N 제곱개인데 사실상 타겟은 N 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N 제곱 빼기 N 개는 나머지는 다 이제 펄스 타겟을 이제 찾았던 이제 결과로 나오게 돼서,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웨이브폼을 제시하는 게 이 논문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왜 논문에서 n제곱계가 나오죠? 네? 왜 n제곱계의 코비네이션이 나오죠? 네. 업점에서의 비트 프리퀀시가 n개가 나오게 되고 n개의 타겟에 대해서 물론 속도가 같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n개가 있다면 n개가 나오게 되고 떨어질 때도 n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처음에 저희 FMC 싱글 타겟에 대해서 그 R과 V 1차식이 2개가 있어 크로스 1개만 있다면 2개일 때는 저희 강의자가 내놓은 이렇게 4개가 있어서 그 중에 2개가 리얼이고 2개가 폴스 한 것처럼 해서 n개가 있으면 n개의 1차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 n 제곱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셉션 네. 개수가 n제곱계다. 뭐가 뭔지를 구별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n 제곱개가 나오고 그 중에 진짜는 n개이기 때문에 n 제곱 빼기 n개를 이제 펄스 타겟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 이제 제안하는 웨이브 폼입니다. 업점과 다운점이 있는 건 똑같은데요. 가운데 이제 플랫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제 프리퀀시가 일정한 이런 구간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플랫 프리퀀시는 계속 쭉 다르게 되는데 이 값들이 계속 첫 번째 플랫 프리퀀시랑 두 번째 플랫 프리퀀시 그리고 n 번째 플랫 프리퀀시 값이 모두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는지 뒤에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일단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다른 레이더에서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대의 레이더를 사용하게 되면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간섭을 피하고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TED 같은 경우는 충분히 큰 이제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M은 한 큰 구간 내에서 이제 플랫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고 N은 이제 이 텀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질 때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주로 여러 개의 차량용 레이더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즉 간섭으로 작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는 이제 고려하지 않았는데 주로 여기서는 방금 이제 그러한 다른 레이더에서 오는 신호가 인터페어런스를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레이더로부터 날아오는 레이더 신호가 아예 수신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텐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플랫 프리퀀시 값들을 다르게 설정해서 이 m개를 가지고 PN 코드 시퀀스를 만들어서 이제 다른 레이더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간섭을 피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실 이 m 비트인지 로브 이게 m 비트인지는 이 값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문에서 의구심을 품게 했는데 이 자체 의미가 뭐냐면 뒤에 PN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면 아니 잠깐 개념 먼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상을 보면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뭐 신호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T섭, 네. 라지 T섭 B라는 게 이제 한 피리어드로 줄이고 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좀 사다리꼴이라고 봅시다. 밑에는 사다리꼴 같은 거, 삼각형이 아니라 네. 사다리꼴 형태의 그 주파수 특성을 보이는 그러한 뭐 컷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라지 M개가 한 주기에 들어오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 같은 상황에서 지금 기존의 뭐 FMCW랑 차이점은 좀 플랫한 부분, 즉 FSK 비슷한 형태의 그러한 플랫한 그 프리퀀시 특징만 보이는 그러한 게 이제 각 사다리꼴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그게 라지 N개가 있는데 네. 그 라지 N개 값을 뭐 당연히 이건 우리가 디자인 파라미터니까 뭐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겠죠. 아까는 다 다르다고 했는데 뭐 다 다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랑 뭐 네 번째 그 평평한 놈의 값은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데 어쨌든 내가 임의로 변형을 가할 수가 있는 그런 파라미터인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레이더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레이더도 뭐 이러한 신호를 똑같이 쓴다는 가정하에겠죠, 그렇죠? 네. 모든 레이더가 이러한 똑같은 상황에서 운영이 됐을 때 서로 레이더 간의 신호가 겹쳐 들어와도 마치 우리가 CDMA 시스템에서 여러 유저 시그널이 들어와도 그 중에서 서로 코드를 다르게 할당하기 때문에
그 코드의 거의 오스원한 성질을 가진 코드의 특징을 이용해서 내 것만 뽑아낸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뭐 그런 개념인 건가요? 그럼?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코드를 보낼 때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받아와서도 그 코드랑 비교를 해서 그 콜레이션 값이 튀었을 때만 딱 이게 시간에 따라서 쭉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시퀀스 자체가 계속 맞지 않다가 딱 자기가 보낸 코드랑 일치할 때만 그래서 그만큼 이게 TP다 그때를 선택해서 계산 그런.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 답을 안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좀 더 끝까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좀 계속 문제는 좀 계속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기에서 flat frequencies 즉 저기서 F11, 뭐 F21 이렇게 이 평평한 부분이 라지 앵글인데 걔네들이 모듈레이티드가 된다. 뭘로 모듈레이티드가 되냐면 N-bit PN 시퀀스로 모듈레이션이 있는데 저건 이제 바이너리 PN 시퀀스죠. N-bit PN 시퀀스니까. 근데 바이너리 PN 시퀀스는 뭐 2비, 3비, 4비, 5비 어떤 모든 그 정수에 대해서 PN 시퀀스는 다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저기에서 N-bit PN 시퀀스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7개의 빛이다. 그럼 100, 10, 11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되거든요. 100, 10, 11이라는 그 7개의 비트의 밸류가 서로 얘네들이 어떻게 저기에서 할당이 되고 모듈레이션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분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아, 딱히 있죠. 한 줄로만 딱 설명이 되더라고요. 다른 레이더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PM 시퀀스로 CPM 코드 시퀀스를 작성했다. 그래서 저 PM 코드를 조금 보고 있는데 잠깐만 그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죠. 저자가 생각한 거를 우리가 100% 찾아낼 수 없지만 그럼 저희서 모듈레이션이라는 개념은 다 알잖아요. 네. 통신은 다 들었을 테니까 모듈레이션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을 저기다 적용하면 그러니까 MB짜리 PN 시퀀스가 있어요. 이건 뭐 실체가 명확하니까 우리가 큰 뭐 문제는 없는데 MB짜리 PN 시퀀스 예를 들면 M이 7이다. 이 7bit짜리 PN 시퀀스 100, 1011이 있다. 그럼 걔를 가지고 플랫 프리퀀시가 모듈레이션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 같아요? 원래 우리는 모듈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통신에서 캐리어가 있으면 캐리어는 어떤 시그널이잖아요. 캐리어의 어떤 파라미터가 모듈레이팅 시그널에 의해서 캐리어의 파라미터가 바뀌면은 캐리어가 모듈레이티드 되는 거잖아요. 모듈레이팅 시그널, 메시지 시그널에 의해서 뭐 수동태, 능동태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럼 플랫 프리퀀시 F sub M sub N이라는 게 PN 시퀀스를 모듈레이션을 당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처음에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N비트로 할당했으니까 이에 M승계의 어떤 다른 프리퀀시 레벨 내에서 어떤 시퀀스를 만든다 그런 걸로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Mbit은 당연히 뭐 레벨 수로 따지면 이 M승계니까 네. 이의 M승계를 서로 다른 레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Mbit이니까 그건 맞고요. 그러면 이의 M승계가 뭘 나타내냐면 서로 다른 그 프리퀀시를 나타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이의 M승계 서로 다른 프리퀀시 중에서 적당한 걸 골라서 저 첫 번째에 평평한 값을 정하고 또 적당한 걸 골라서 두 번째 걸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 타임 인터벌에서 TB라는 인터벌 내에서 똑같은 순서대로 F1, F2, FM에 대한 그 PM 코드 시퀀스가 정해진 순서대로 그 다음번에도 전송하고 그 다음번에 전송하고 정해진 순서대로 전송한다라고. 그러니까 다 누구의 말이든 다 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견이 이렇게 나오면 한번 차근차근 분석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제가 보면 논문을 대충 써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의 AI가 아닌 휴먼 인텔리전스를 좀 돌려야 되는데 자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PN 코드를 사용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PN 코드는 다 아세요? 수도 랜덤 노이즈 시퀀스는 다 공부했나요?
걔네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랜덤 시퀀스라고 합시다. 그럼 차량용 레이더가 여러 대가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랜덤 시퀀스를 할당하는 거죠. CDMA처럼 랜덤 시퀀스를 할당하고 나는 나한테 할당된 랜덤 시퀀스를 알기 때문에 내가 걔를 쏴서 어디 부닥쳐서 들어왔을 때 걔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랜덤 시퀀스를 포함하는 게 들어오니까 나는 그거에 가지고 아는 놈끼리 콜레이션을 해서 저희 랜덤 시퀀스의 특징은 뭐냐, 딱 락킹이 되면은 그 콜레이션이 피크를 튀고 나머지는 이제 0이 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아주 아이디어 상황으로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다른 유저의 시간에 들어오면 걔도 랜덤 시퀀스고 나도 랜덤 시퀀스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레이더의 랜덤 시퀀스와 내 랜덤 시퀀스가 어떤 식으로 콜레이션을 해도 얘는 콜레이션 밸류가 0이 되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콜레이션을 통해서 완전 오스코넬라티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랜덤 코드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문제는 퓨어 랜덤 코드는 생성을 못하니까 수도 랜덤 코드, 수도 랜덤 노이즈 코드라고 해서 PN 코드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방금 이원혁 씨가 설명한 것처럼 각 레이더, 차량 뭐 2차, 내차, 제차 모든 차별로 레이더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서로 다른 PN 코드를 딱 할당했어요. 그 이유는 나는 내 걸 써서 내 거가 반사돼서 오는 놈만, 내가 아는 놈만 콜레이션을 예를 들면 뽑아내고 나머지는 막 들어오더라도 걔 시퀀스하고 내 시퀀스 서로 상대적으로 랜덤이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걔는 콜레이션하면 날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소위 아더 레이더 인터페런스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설명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다른 레이더 인터페런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쩌해서 PN 시퀀스 쓰겠다 하면 이런 개념이거든요. 99.99%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한테 할당된 PN 시퀀스가 있고 다른 레이더의 PN 시퀀스가 있다면 내가 나한테 할당된 PN 시퀀스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얹어줘야지 다른 레이더가 똑같이 얹은 경우와 서로 섞였을 때 소위 콜레이션을 하고 뭘 하고 돼서 상대 신호가 죽여버리는 그런 현상을 낼 수 있을까? 그럼 방금 이제 저기 한 안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저 M개 플랫한 거를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랜덤하게 선택이라고 하면 애매한 거하고 지금 저 플랫한 프리퀀시 값을 m빗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서로 다른 프리퀀시 값들, 즉 2의 m승계의 서로 다른 주파수 값들에서 선택한다. 선택하면은 막 선택하겠다. 거기에 2의 m승계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내가 선택해서 박아 넣었다가 치고 다른 유저도 똑같은 개념을 박아 넣었다고 쳤을 때 걔네들 사이에서는 과연 서로 간의 랜덤한 특징이 보장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PN 시퀀스의 랜덤한 랜덤 코드 비슷한 특성이 살아있나? 사실 저게 정해진 n개 크기만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n개의 비트들의 순서가 바뀜에 따라 프리퀀시 레벨의 순서도 바뀌니까 그러면은 확실하게 구분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n개에 대해서 그럼 굳이 MBPA 시퀀스란 말을 쓸 필요가 있나? 그래서 후보군이 있으면은 네, 그 중에서 막 랜덤하게 뽑아 나도 랜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 근데 왜 모두지 랜덤하게 뽑으면 랜덤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PN 시퀀스를 쓰냐면 PN 시퀀스는 시스테미틱하게 생성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최대한 PN 시퀀스 이 정도까지 쓰면 서로 랜덤리스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야말로 내가 E의 M승계 주파수 값을 막 뽑으면은 내가 두 유저에 대해서만 뽑았어도 얘네들이 서로 잘못 뽑으면은 이게 충돌할 수가 있는 거예요. PN 시퀀스 같은 거는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거고, 이건 어떨까? 내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스크린에 쓰는 것보다 한 10판에 쓰는 게 낫죠. 잘 쓰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저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이런 걸이 피해 시퀀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제 전공이 원래 시퀀스예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호지나 상관없는 거를 하다가 한양대 오는 바람에 갑자기 본의 아니게 통신 이론을 수학만 하다가 여기 와서 그냥 하게 됐는데 실은 저는 체계적으로 이쪽을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수학 쪽을 주로 했고 여기에서 제가 보기엔 이게 실은 이건 주파수 특성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레이드 서로 신호들 간에 이렇게 합쳐지게 예를 들어서 신호들 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소널리티를 주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상대방의 물리적인 정말 리얼 트랜스밋 시그널이 들어오고 나의 그러니까 리얼 시그널이 나는 그 앞에서 들어오고 상대방은 그냥 들어오고 어쨌든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생성해서 날아가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야기잖아요. 걔네들이 섞였을 때 일단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프리퀀시 특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실제로 시그널 도메인으로 바꿔버리면 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크기 y 코사인 2파이 f sub t 플러스 뭐 파이 t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f sub t라는 거는 1cm 프리퀀시 요 타임 인터벌 동안에는 요 1cm 프리퀀시가 요 특성을 갖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렇지 저자가 얼마나 자세히 이거를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자가 이 플랫 프리퀀시 부분만 Mbit PN 코드로 모듈레이션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타임 듀레이션 동안은 이렇게 딱 이런 신호가 있을 텐데 이 신호를 PN 코드로 내가 모듈레이션 했다는 말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거 같아요. 100, 하겠다. 그럼 이거는 이제 비트니까 이건 수학적인 기호죠. 근데 실제로 물리적인 값으로 바꾸려면 1은 마이너스 1, 0은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동안에 이렇게 요 동안에 이 신호를 보면 그냥 실제 신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건데 요 구간을 7개로 나눠가지고 7구간을 내서 이 부분은 1을 곱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고 1 곱하고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이것 따라서 곱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만약에 다른 레이더도 똑같이 또 다른 신호를 하게 되면 콜레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내 거하고 이거하고 만약에 싱크하고 맞아떨어지면 1 마이너스 1 각게 곱해질 때 그냥 쭉 원래 거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더하고 빼고만 이렇게 되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 거를 좀 무력화시키고 내 거를 그냥 그대로 살아남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쉽게 뭐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 MBC니까 이 엔진계에 서로 다른 프리퀀시 값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서 랜덤하게 뽑는다고 하는 것도 실은 무한히 많은 데에서 무한히 많은 것 보고 랜덤리스가 확률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랜덤한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럼 PN 코드의 특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굳이 MBIT PN 코드 시퀀스란 말을 빼버리고 이 M개의 플랫한 프리퀀시는 총 라지 뭐 L개의 서로 다른 프리퀀시에서 임의로 선택한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굳이 PN 시퀀스란 말을 썼거든요. 그거는 PN 시퀀스의 코렐레이션 특성을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이제 좀 달리 이해할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럼 PN 시퀀스의 코렐레이션 우수한 코렐레이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방금 저희 제안한 방법은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굳이 저거를 맞추려면 저는 뭐 방금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디지털 도메인으로 가서 프리퀀시 값에 대해서 어떻게 뭐 넣을 수가 있느냐.
근데 저 부분이 플랫한 프리퀀시가 돼야 되고 어디 맞고 튕겨 들어오는 놈이 저게 소위 말해서 오로지 속도에 의해서만 도플러에 의해서만 얘가 시프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플랫한 FST는 도플러에 의해서만 오르락내락하지 거리에 의해서는 바뀌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면은 이제 저게 플랫하게 같은 주파수 값을 유지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쟤를 깰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그 F11에 해당하는 동일한 프리퀀시 리스는 저 듀레이션 내에 PM 코드를 적용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저 전체 TB에 해당하는 저 기다란 듀레이션 내에서 논문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T sub B 안에 네. 사다리꼴이 MD가 있는데 각 사다리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하고 마이너스 1로 표현되는 MB짜리 PN 시퀀스가 있는 각각을 나타내는 게 실제 신호에다가 네. 어떤 건 1곱하고 어떤 건 마이너스 1곱하고 이렇게 하겠다. 네, 그래서 논문 내에서도 이 TB 안에서 서로 유니크한 프리퀀시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듈레이트를 했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M 시퀀스가 뭐 M0, M1 해서 M 라지 M-1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신호에다가 M0 곱하고 여기다 M1 곱하고 여기다가 M sub 라지 M-1 1과 똑같이 이 M 네. 요 신호에다 이걸 곱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걸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수신값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M1, M2, M 요거를 여기다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곱하고 우선 콜레이션 특성을 알려면 얘네들을 곱해서 더해야지 콜레이션이잖아요. 얘네들을 더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곱해서 더해버리면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0 뭐 1011이었고 그게 내 신호고 이게 갔다 왔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또 100 뭐 1011 해서 100이 더하는 거죠. 더해서 이거를 그냥 원래 거대로 부호의 영향을 안 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좋아. 그럼 나머지 경우는 이게 딴 레이더 쓰려면 이게 아니라 딴 거를 여기다 해서 콜레이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각각을 보면 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신호에다가 페이지만 돌리는 거니까 서로 프리퀀시는 비트 프리퀀시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수신 신호랑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수신 신호의 비트 프리퀀시 구하는 것과 수신 신호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하는 건 페이지만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비트 프리퀀시 똑같거든요. 그렇게 그럼 각각만 보면은 M 시퀀스를 어떻게 해서 각각 비트 프리퀀시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콜레이션에 의해서 제대로 나와 나 자신의 콜레이션에서 피크를 취하는 것과 나와 다른 스포츠를 해서 어떤 경우도 영되는 걸 하냐면 얘네들이 합쳐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합쳐진다는 게 그런 개념이 필요한가? 사용이 되나? 다른 신호랑 만약에 겹쳤을 때 0이 되지는 영이? 동일한 시퀀스에 신호 두 개를 이제 콜레이션 시키면 그 콜레이션 값이 맥시마이즈가 될 거고 서로 다른 시퀀스끼리 콜레이션은 겹치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은 내 말은 그거는 원래 PN 시퀀스의 특징인데 여기에서 지금 사다리꼴마다 PN 시퀀스를 구성하는 비트 값들을 이제 적용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거를 소위 콜레이션 특성을 내가 활용하려면 사다리꼴마다 그걸 곱해서 더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되면 그걸로부터 레이더 파라미터를 뽑아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나? 일단 제가 말한 거는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처음에 말한 그야말로 시그널에다가 1-C를 적당히 곱하면 내가 곱했던 놈과 똑같은 걸 반사신을 해서 똑같이 곱하면 그냥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나? 하여간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과연 저자가 어떤 의미로 저런 말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저 PN 시퀀스를 운영한다는 건지가 설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딱이한 줄, 두 줄 정도만 썼다. 다른 데이터가 구별을 해서 썼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뭐 다른 레이더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건 엄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PN 시퀀스를 적당히 플랫한 것에 적용을 하면 뭐라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 그 클루가 될 수가 있죠. 시작점이. 네,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뭐 생각해보자는 거고요. 정확히 뭐 저자가 뭘 의도했는지는 그 의도가 맞았는지 그런지는 모르겠고 일단 우리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한번 이것저것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실은 세미나를 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의견을 제시해보고 뭐 말이 되는 의견이 있을 거 안 되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의견이라도 나오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분석하는 거. 그런 그냥을 가고 싶고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밑에 컨피규어드 이런 모든 것들은 다그 방금 말한 PN 시퀀스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건데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면 방금 좀 틀리는 게 정상이구나. 네. F1, F2 가운데 어떤 중간 프리퀀시가 있어서 그 1에 해당하는 거는 그 프리퀀시가 어떤 오프셋만큼 올라가고 0에 해당되는 것은 그 오프셋만큼 빼지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어디 지금 어떤 걸 말해? 지금 100, 1011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요. 지금 F1과 F2 간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F1과 F2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플릿한 부분이 다를까?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냥 푼 게 아니라 가운데 어떤 중간 네트워크 프리퀀시가 있어서 원이 나타나는 것은 그 중간 프리퀀시에서 오프셋만큼 올라가는 거고 0이 나타나는 것은 오프셋에서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수신자 입장에서는 그 오프셋만큼만 그 프리퀀시를 다시 그 다운 컨버전 해주게 되면은 문에서는 이 M계에 해당되는 플랫 프리퀀시가 모두 다 다르다고 다 네, 각들이 다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101, 101을 나타내는 네, 게 모두 다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M계 플랫 프리퀀시. 근데 뭐 그거 듣고 뭐 굳이 다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네. 뭐 그거는 이 사람들이 뭐 주장한 거지. 그렇게 논문도 잘 쓰는 거 같지 않은 거 보면 뭐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라지 N개의 그 사다리꼴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그 플랫한 프리퀀시를 정할 때는 오프셋을 줘서 정하자는 거예요. 예, 그 어떤 플랫한 곳에서 1이 나타나는 것은 그 오프셋만큼 올라간 프리퀀시고 그 0이 나타나는 부분은 오프셋보다 낮은 프리퀀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그 시퀀스를 곱하는 과정에서는 오퍼레이션이 작동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게 여기 예를 들어서 빅베가 헤르츠가 치면 얘가 뭐 마이너스 1가 되면 95가 되는 거고 예. 플러스 1이면 105가 되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100이 평균으로 없으신 값이 예. 되는 거고 M은 이제 플러스 5가 1에 해당되는 거고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1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오퍼레이션은 스캔 시퀀스를 곱하게 되면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값들이 다 다르다는 거고 말하자면 아예 저 플랫한 프리퀀시를 두 가지 값 네. 중에서 네. 그 PN 시퀀스 값에 따라 이렇게 결정하겠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버려도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실은 각각의 그 사다리꼴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FSK하고 FSW 그러한 여기 뭐랄까 그 파렌트 에스티메이션을 할 거잖아요. 각각 사다리꼴별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PN 시퀀스의 특성을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게 사다리꼴이 다 뭉뚱그려져서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간 좀 그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을 좀 더 이해해 보면 거기에서 요거를 다시 돌리시는 게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봅시다. 어쨌든 여기서는 other radar interference tree 위해서 PN 시퀀스를 쓰는데 다른 레이더에 대해 다른 뭐 PN 시퀀스를 하고 T-서페이스 이거는 N 시퀀스 스몰 피리어드의 시퀀스 넘버 M자라는 거는 여기 안에서 이 시퀀스 넘버를 말하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첨자 M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 개 주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첨자를 말하는 거죠. 저희 그 수업 자료에서였던 TCPI가 저 TB가 되고요. 아니 저기 보니까 그 제일 마지막에 두개 그리고 스몰 n이라는 거가 작은 주기를 가지는 시퀀스 넘버다. 나중에는 큰 주기를 가지는 이 세 개의 세그먼트로 시퀀스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은 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데서 수열 1번 있고 수열 2번 있고 수열 3번 있고 근데 mbit pn 시퀀스라고 하면 mbit으로 이루어진 시퀀스가 뭐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 있는 거예요. 각 시퀀스는 각 번호에 해당하는 시퀀스는 이제 n 개의 밸류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m이라는 게 시퀀스의 어떤 비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m이라는 게 시퀀스 자체의 넘버를 나타낸다라고 써있네요. 여기서 피리어드가 당연히 라지 m일 테고 왜냐하면 스몰 m이 가진 저기 플랫 프리퀀시 로케이션 F M 서브 N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게 시퀀스 넘버가 아니라 시퀀스 엘리먼트를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 101이라는 거는 이제 시퀀스 넘버라고 하면 그건 시퀀스 1에 해당되는 거고 111, 0011은 뭐 시퀀스 넘버 2에 해당되는 거고 시퀀스 넘버 1인 100, 101이 돼서 100, 101에 각각은 시퀀스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m이 시퀀스 넘버다라고 이 영어 문장만 보고 어떻게 시작되냐면 m이 1이고 m이 2고 m이 3이면 그건 서로 다른 시퀀스 1, 시퀀스 2, 시퀀스 3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영어 자체로 해석을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n, 이첨자 n은 또 시퀀스 넘버다. 어떤 하나의 시퀀스를 나타내는 그 아이디 넘버인데 빅 피리어드를 가진다. 여기서 스몰 피리어드라는 게 과연 피리어드 얼마를 나타내고 빅 피리어드는 피리어드 얼마를 나타내냐 뭐 그런 것도 좀 애매모호하겠죠. 제 생각으로는 스몰 피리어드는 이 업천과 다운천 한번 왔다 갔다 했을 때가 스몰 피리어드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T sub B가 빅 피리어드라고 논문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거나 특허를 쓰잖아요. 특허를 쓸 때 보면 나는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쫙 쓰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많이 생겨서 처음 읽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런 정의나 이런 거 약간 혼용해서 쓰기 시작하면 이제 읽는 사람은 완전히 헷갈리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내가 보기엔 만약에 논문이 정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자기가 잘 모르는 그 PN 시퀀스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려면 더더구나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저자들은 내가 보기엔 PN 시퀀스를 모른다는 걸 잘 막 썼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PN 시퀀스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걸 넣었을 텐데 아예 결과가 없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쨌든 이 논문에서의 메인은 이 PN 시퀀스를 이용한 레이더들 간의 인터페런스 뭐 이렇게 감소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이러한 파형을 사용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니크하게 설정될 수 있고 다른 레이더로부터 들어오는 그 간섭 신호들을 이제
빼고 이제 자기에 대한 시간만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플랫 프리퀀시랑 이런 것들이 이 빅피리어드, 이 T sub B에 대해서 모두 같이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W 자체가 매번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슬로프 자체의 값도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위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플랫 프리퀀시 값 자체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타겟에, 동일 타겟에 대해서는 이 플랫 프리퀀시 빼고는 이 값들이 모두 다 달라지게 돼서 그러한 이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FMCW에서 봤던 그림이랑 이제 동일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플랫 프리퀀시를 추가해서 이게 검은색이 이제 트랜스밋 시그널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맞고 들어오면 그 리시브 시그널이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파란색이 비트 프리퀀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마찬가지로 이제 싱글의 무빙 타겟 시츄에이션에서 이제 피어가 그림 그려지고, 아까 제가 PN 시퀀스라는 이제 말이 나와서 궁금해서 그 학부 때 디지털 통신 과목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찾아가서 PN 시퀀스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는데, 주기적인 이제 시퀀스로 이제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이것이 시프트되면서 그 맨 끝에 있는 n번째 값이 이제 아웃풋 시퀀스로 계속 나오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이제 PN 시퀀스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노이즈라는 것은 이제 PN 아웃풋 시퀀스가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이 생겼다고 해서 저런 말이 붙였다고 이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PN 시퀀스에서 뭐 초기 상태가 1, 0, 0이면은 이러한 로직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비트 값과 세 번째 마지막 비트 값이 더해지게 돼서 다시 첫 번째 비트 값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시프트돼서 세 번째 기존에 있던 값이 이제 아웃풋 시퀀스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1, 0, 0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세 개의 그대로 여기로 가고,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하는 값이 1로 가고, 마찬가지로 계속 쭉 반복을 하게 돼서 쭉 시퀀스를 이제 값이 1, 0, 1, 1, 1, 0인데, 이 특성이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그 스테이트가 1, 0, 0이든 1, 1, 1이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내어진다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4개의 비트를 사용하였을 때 이제 시퀀스가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딱 한 개의 비트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저 부분을 뒤로 하나 밀어서 앞으로 당기면 딱 이렇게 되는데, 그 두 개 값을 이제 곱해서 쭉 보면은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1차일 때만 이제 코릴레이션 값이 이제 15로 팍 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같지 않으면 이제 마이너스 1로 표시했는데, 그럴 경우에 코릴레이션 값이 마이너스 1로 돼서 이제 그런 CDMA 통신이나 이제 자기 다른 레이더를 가서 피하기 위해서 이런 PN 시퀀스를 사용했다고 해서 제가 간단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N 시퀀스를 쓰면은 이제 뭐 제밍이나 인터페런스 디텍션을 할 수 있고, 멀티패스도 나올 수 있고, 뭐 멀티플 어세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뭐 단점으로는 이제 밴드위스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이제 싱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고만 간단하게 조사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감사원 발표자가 아, 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PNC 컨트롤 디자인 중에서 들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그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 들었어요? 네. SSS. 네? SSS. 스트레스. 아, 그러니까 PN 시퀀스 자체, M 시퀀스 그거 자체에 대해서 생성하는 방법. 그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게 PN 시퀀스가 네. 그래서 아까처럼 뭐 리지스터 3개를 만드는 거, 4개를 만드는 거 그 정도만. 실은 이번 학기에 제가 대수구 이론을 같이 여기 원래 돼 있는데, 대수구 이론의 초반부에 제가 하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파이어트 빌드하고 링 그런 그 에이제브라, 애프텍트 에이제브라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응용으로 시퀀스를 좀 이야기하거든요. M 시퀀스, PN 시퀀스 그거에 왜 생성이 어떻게 되고 분석이 어떻게 되고 왜 이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서 했는데, 이번 학기는 어떻게 갑자기 이 과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차량으로 인다 과목을 좀 만들었어요.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학생 거 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럼 다음에 강선 씨가 할 텐데 그럼 저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핵심이 기존의 FMCW나 FSK를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형태로 붙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가장 큰 특징은 업적 다운선 사이에 플랫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 플랫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장점이 뭐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뭐든지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면은 항상 기존에 나랑 경쟁 상대에 있는 기존 기법이랑 비교를 하는 게 거의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기존에 이러이러했는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저희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고 뭐 장점만 있지 않죠. 단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이론적으로 분석을 할 때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뮬레이션으로 실제적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다 네. 공이 좋아진다 그런 거를 보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제한 기법은 이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분석하고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명확하게 기존 기법이랑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 끝났는데.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진행은 계속 주 단위로 하는 것이 끝까지 가면 빨리 끝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2주, 한 주는 논문 하나당 한 주는 될 것 같고 저는 한 주 반 정도까지도 예상을 했거든요. 길게는 갈 수 있고 짧아지는 않을 수가 없다는. 너무나도 명쾌하고 확실하게 내가 한 강의만에 할 수 있다면 그걸 말릴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제가 5주인데 5번째 팀인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가 이번 주에 뭐 내일까지 해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3주 뒤에 저희 조가 일단 발표를 그런 상황에서 그게 3주이냐 4주이냐 네, 그러니까 3주든지 2주든지 뭐 4주든지 약간 그러면은 일주마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죠. 그거 까먹나? 그럼 또 늘어지면? 어쨌든 근데 지금 이번에도 2명이 하면서 이제 발생 나와서 발표했는데 3명이면은 그것도 적당히 상등해서 발표하시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지금 하긴 제가 처음에 논문 선택하면서 겹치는 부분도 많고 강의하고도 또 겹치고 또 논문끼리도 겹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완전히 그냥 다른 걸로 할까 하는 생각하다가 안 했어요. 뭐 겹치는 것도 겹치고 여러 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거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뭐 그의 질문이나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는 건 뭐 레이더 여러분한테 뭐 차량 레이더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뭐 거기에 대한 지식을 길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실은 듣고 나면은 학기 끝나자마자 다 까먹잖아요. 저도 뭐 기억할 필요가 있나? 다 까먹고 어설프게 그런 게 있었다는 정도만 하지. 그리고 단지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도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다시 뒤적뒤적해서 자료 찾아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항상 연구실 세미나를 듣고 좀 하고 싶은 게 특히 논문 세미나는 논문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접근을 해야 되고 논문 내용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결국은 기존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게 모든 연구의 가장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부 때 하듯이 거기에 있는 그대로 다 맞을 거더라고요. 그러면 딱 뭐 소위 채워져 있지 않은 서로 분석 과정을 내가 채우면서 그 정도만 하고 끝내고 딱 다 이해했다. 그러면 100편의 논문에도 진도가 안 나가요. 더 이상 추가적인 연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면서 서로 이런 이야기 저는 왜 그럴까 왜 그러니까 논문을 보면 너무나도 잘 쓴 논문은 수시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읽음으로써 내가 뭔가 연구 주제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뭔가 빈틈이 있는 안에 놈이 있고 여러 가지